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서울공항 활주로 위에 첨단 전투기들이 늘어서고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던 날. 그 현장 한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위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늘 방어의 나라로 살아왔던 한국이 이제는 전략의 나라, 설계하는 나라로 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한국을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막는 나라, 전선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지켜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로, 산업으로, 외교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계를 설득하는 능동적 안보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순위가 아닙니다. 4위라는 숫자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진짜 의미는 전략적 자리, 그리고 기술 주권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입하던 첨단 무기, 핵심 부품, 인공지능 방위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공급국이자 수출국, 그리고 국제안보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전투기 한 대를 사기 위해 10년 넘게 협상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전차, 미사일,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중동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새로운 방위산업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판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수출하는 겁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강국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에는 무게도 따릅니다. 방위 강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무기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건 동시에 외교적 부담과 책임을 떠안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의 시선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에 쏠릴 겁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AI 전투체계,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통신, 위성 감시망.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방위 산업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전쟁, 아니 앞으로의 세계 경쟁을 좌우할 자산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2030년 4위 방위 강국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산업력, 기술력, 외교력의 합산 점수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국방산업의 첨병이자 국가 전략 파트너로 불립니다. 이제 군과 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방이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기술 자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기 수출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방위비 증가는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입니다. 이제 한국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술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미래 안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이 선언의 상징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수동적 동맹에서 능동적 동맹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북핵, 중국, 러시아, 미중 패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4위 방위 강국
이것은 숫자의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와 맺을 새로운 관계의 선언문입니다. 더 이상 방어의 나라가 아닌 전략의 나라. 이제 한국은 지키는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이 2025년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4위 방위 강국, 그 여정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하늘과 바다 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 위로 손가락을 그어보세요. 왼쪽엔 러시아, 오른쪽엔 일본,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 그 아래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세 개의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중러, 한때 서로 불편했던 이 세 나라가 지금은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여 전례 없는 군사 공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됐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숨통이 막힌 러시아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그 손을 잡아준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미사일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러시아의 위성 기술, 잠수함 설계도, 미사일 궤도 자료였죠. 그때부터 북한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찰위성을 띄우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실질적 기술 보유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러 협력을 방관하며 미국 견제의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선 북한과의 무역을 조용히 늘리며 조용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죠. 그 결과 지금의 동북아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 축이라면 반대편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연합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구도가 아니라 실제 전장 시뮬레이션이 매일 돌아가는 현실의 군사 질서입니다. 얼마 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세 나라의 합동 해상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떠오르고 중국의 구축함이 측면을 방어하며 북한의 신형 SLBM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할 경우를 가정한 실전 대응 시나리오였죠. 이 훈련 이후 미 국방부는 동북아를 잠재적 열전 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냉전이 아니라 준존 전시 체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조의 목적은 뭘까요? 북한에게는 생존의 보증이고, 러시아에게는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이며, 중국에게는 미국을 견제하는 완충지대입니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군사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위성 발사 성공률을 높였고, 중국은 이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으로 전쟁을 버티고 그 대가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나라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군사 생태계를 만든 셈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작은 나라, 바로 북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안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궤도 데이터는 러시아의 위성망을 타고 중국으로 전달됩니다. 중국의 전자전 체계는 한국의 통신망 일부를 교란시키고 러시아의 핵전략이 그 위에서 계산됩니다. 이건 더 이상 북한 혼자 움직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세 나라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전통적인 억제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안보 합의, AI 방위 기술, 위성 감시 체계 등 모든 전략적 움직임이 가속화된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군사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략의 생존 실험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전쟁을 피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설계하고,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략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다시 한번 냉전과 열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북중러는 긴밀히 움직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방어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피동적인 방어자에서 능동적인 설계자로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감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방위 목표, 2030년 세계 4위 방위 강국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비 경쟁이 아니라 세력의 균형을 다시 짜는 전략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도 위의 선은 그대로지만 그 선을 사이에 둔 마음의 거리, 전략의 거리, 기술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이제 한국은 그 거리를 좁히는 대신 스스로의 자리를 확실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반도는 세계 질서의 가장 뜨거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북중러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한국의 빛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전략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워싱턴의 회의실 안에서도 이제 한반도의 이름이 가장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축으로 새 동북아 전략을 짜라. 이 한 문장이 최근 미국 국방부 회의에서 실제로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더 이상 지역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 전략의 핵심, 그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해상 거점, 한국은 전방 방어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반도체, 위성 통신, 그리고 첨단 방위 기술이 이제는 전쟁의 핵심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더 이상 병력과 미사일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지배하고 기술을 통제하는 나라가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며 친미 블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복귀 이후 이 전략은 더 노골적이고 더 실용적인 형태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동맹은 기술 동맹과 같다. 이 한 문장은 새로운 시대의 동맹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 결과 한국은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AI 우주 반도체 기술을 공유하는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미 예비합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AI 기반 합동작전, 위성 감시 정찰 공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 이건 군사훈련 수준의 협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보 체계, 기술 체계, 통신 체계를 완전히 연결하는 수준의 결속이죠.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닌 테크 디펜스 허브, 즉 기술과 방위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전쟁이 터지면 함께 싸워줄 동맹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적 억제력입니다. 이건 훨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역할이죠. 한국이 가진 AI 반도체, 위성 데이터 처리, 사이버 방어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무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전략 중심은 이동 중입니다. 예전엔 하와이, 그 다음은 일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중심점은 서울입니다. 워싱턴의 지도 위 별표 하나가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시에 한국을 전략적 감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걸음, 한 선택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요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미국이 모든 걸 한국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들을 서로 경쟁시키며 균형을 맞춥니다. 일본에는 해상력, 호주에는 정보력, 한국에는 기술력을 맡기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은 그 셋 중에서도 유일하게 첨단 산업과 군사력의 양날을 모두 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선은 점점 더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예산 보고서에 처음으로 AI, Defense Home Core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전략 체계 안에서 기술 기반 방위 핵심국으로 공식 지정됐다는 뜻이죠. 즉,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 실험실이자 동시에 세계 질서의 기술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선택이 전 세계의 선택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신뢰하고 중국이 견제하며 유럽이 배우려 하는 나라.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만큼 존재감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전략 회의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선택을 강요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선택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협약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로 세계를 설계하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지도는 기술로 그려지고 그 펜을 쥔 손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총성과 폭발음이었다면 이제는 키보드 타건음과 전자 신호음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군사 위성 네트워크에서는 초당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AI가 판단을 내리기 전 이미 전투의 절반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을 쏘는 대신 코드를 쏘고 폭탄 대신 데이터를 폭발시키는 시대. 한국이 2030년 4위 방위강국을 목표로 세운 진짜 이유는 이 비가시페이커스 전쟁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라 지능 경쟁이거든요. 한미 안보 합의의 새로운 키워드는 바로 AI Defense Alliance, 즉 인공지능 기반의 동맹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체계를 함께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AI가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 간의 실시간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동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의 레이더망이 탐지하고 미국의 위성 정보와 연동되어 0.7초 만에 대응 방향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AI가 바로 지휘 체계로 전달하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시간은 단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사고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은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AI, 군사기술을 산업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2026년까지 100개 이상의 군용 AI 알고리즘을 실전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AI가 전장 데이터를 학습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중과 해상, 사이버 영역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디펜스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죠. 삼성의 반도체가 AI의 두뇌를, 한화의 드론이 AI의 팔과 다리를, 현대로템의 자율형 장갑차가 AI의 근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군수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뇌신경망의 구축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AI 동맹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AI는 무기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계산하고 누가 먼저 예측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8년까지 인공지능 무인기 10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는 AI 지휘 시스템을 탑재한 전차를 실험 중입니다. 북한조차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의 금융기관과 통신망을 수차례 마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 서버 속과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동맹은 단순히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의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한국은 데이터 인프라와 반도체, 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전장 시스템의 두뇌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한국이 이끄는 AI 방위 네트워크는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동맹의 핵심 축입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전쟁의 기술을 넘어 평화의 기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산업 전반에도 거대한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AI 전투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 교통, 응급 구조, 재난 대응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형 AI 방위 전략의 철학입니다. 기술로 지키되 기술로 살린다. 하지만 이 기술 동맹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편향, 오판, 통제 불능의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간 통제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고 있습니다. AI가 판단하되 마지막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체계. 즉,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을 돕는 보조 지능의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은 병사와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지능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AI가 전장의 지도를 그리면 인간은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이 곧 국가의 생존 곡선이 되죠. 한국은 지금 이 지능 전쟁의 중심에서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전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총 대신 알고리즘으로, 폭탄 대신 데이터로 싸우는 시대.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술과 전략, 사람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안보의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그리는 전쟁.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만든다. 데이터가 총이 되고 알고리즘이 방패가 된 시대. 그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총성이 아닌 신호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빠르게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2030년의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닙니다. AI와 방산, 그리고 외교 전략이 융합된 신신 안보 허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은 국경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기술, 데이터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죠. 2030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미국과 서방의 블록, 다른 쪽에는 북중러의 연합, 그리고 그 사이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2030년 서울의 밤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는 수백 개의 위성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자율형 드론이 도심을 순찰합니다. 국방의 뇌는 더 이상 군사본부가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는 디지털 전략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AI가 자동으로 대응 알고리즘을 계산합니다.
그 과정엔 감정도 오판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쟁을 억제하는 시대. 그때 한국은 이미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국가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 역시 변합니다. 2030년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 전차, FA-50 전투기, 천국 미사일은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전 세계 40여 개국이 한국산 무기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한국식 기술과 신뢰가 세계 안보의 규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죠. 이 시점에서 한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계 4위의 방위 강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 국가로서의 존재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방위 시스템은 이제 NATO, EU, 동남아, 중동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알고리즘, 위기를 예측하는 데이터 시스템, 그건 총을 들지 않아도 전쟁을 멈추게 하는 무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 동맹을 견제할 겁니다. 북한 역시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2030년의 한국은 균형 외교의 끝판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기술 동맹을 이어가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럽과 안보 협약을 맺되 러시아의 움직임도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 외교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AI 방위 자립의 완성. 2030년까지 한국은 주요 방산 AI와 무인 체계를 100%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방의 문제를 넘어 기술 주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둘째,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중심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반도체의 60%, 배터리의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기반이 그대로 방산 네트워크의 심장부가 됩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유럽은 장비를, 그리고 한국은 두뇌를 공급하는 구조. 셋째, AI 외교의 시대 개막. 각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AI를 이용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시스템의 개발 주체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외교의 OS 운영 체제를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죠. 2030년의 한국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총 대신 알고리즘을 들었지만 그 알고리즘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고 있다. AI와 기술이 만들어내는 안보, 그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오래 지켜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기술과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답은 이미 현실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협약을 맺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2030년 세계의 방위산업 지도 위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가장 굵고 선명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기술로 평화를 설계한 나라, 데이터로 세계를 지킨 나라로 남을 겁니다. 전쟁은 기술로 막고 평화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 문장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